가족에게 무심코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900만 원씩 쪼개서 뽑으셨나요? 당장 멈추지 않으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돈 되는 정보만 전해드리는 정직한 아들입니다. 우리 채널 가족 여러분 중 은행 ATM 기기를 자주 이용하시거나 사랑하는 자녀분들과 돈을 주고받으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절대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먼저 지켜주지 않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보시고 내일 당장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금 입출금이나 계좌 이체에 대한 규정이 생각보다 아주 깐깐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금 출처 조사를 꼼꼼하게 하고 또 똑똑한 AI 시스템이 이상 징후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걸 아직 모르는 시니어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나 기계에 가셔서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하시거나 출금을 하시면 우리 기록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심이 가는 일부 거래는 곧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아니, 도대체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을 뽑아 쓰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를 감시하냐며 억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탈세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새 물가가 불안하니까 현금을 집 장롱에 모아두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뒤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니까 현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탈세를 막으려고 강력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돈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부는 결국 현금을 대체할 수단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까지 올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자체를 줄이고 국민들의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아하, 1,000만 원부터 보고가 들어간다고? 그럼 내가 머리를 좀 써서 1,000만 원이 안 되게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하면 절대 안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A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 거래하고 다음날 B은행 가서 900만 원 거래하면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용을 실시간으로 상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보고되지 않는 허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많은 분들이 ATM 기계로 900만 원, 800만 원씩 쪼개서 입출금을 정말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행마다 무시무시한 AI 자금 추적 시스템이 도입됐거든요. 이제는 ATM 기계로 반복적이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게 되면 이 똑똑한 AI가 단번에 쪼개기 꼼수로 인식해서 바로 의심 거래로 보고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왜 굳이 1,000만 원을 피해서 돈을 뺄까? 하고 도리어 더 큰 의심을 사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들, 그럼 은행에서 현금 뽑는 것만 쪼개지 말고 조심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가족 간 계좌 이체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도 법적으로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식에게 집 구하는 데 쓰라고 전세자금 1억 원을 계좌로 덜컥 보내줬다? 국세청은 이걸 부모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걸로 보고 증여세 1,000만 원을 바로 몰려버립니다. 물론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니어님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아주 치명적인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공제 금액이 돈을 줄 때마다 매번 5천만 원씩 빼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돈을 이체하고 주고받은 그 날짜로부터 딱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처음 돈을 보낸 날짜부터 10년이니까 이 기간과 누적된 금액을 아주 잘 계산해 보셔야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채널 가족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용돈 주실 때 혹은 생활비 보태 주실 때 주로 어떻게 이체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이유도 안 적고 큰 돈을 덜컥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들의 평소 이체 습관이나 세금과 관련해서 헷갈렸던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들, 생활비는 세금 안 낸다고 하던데 내 맘대로 팍팍 보내도 되지? 많은 분들이 생활비는 비과세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비 명목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 생활비라고 보낸 돈으로 자녀가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 대출을 갚거나 정기 적금을 들었다면 이때는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금액과 상관없이 몽땅 증여세 폭탄을 때립니다. 두 번째 조건, 매달 보내기 귀찮다고 몇 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목돈으로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활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주기적으로 입금을 해야만 국세청에서 비과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진짜 많이 놓치시고 후회하시는 게 바로 자녀 결혼식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은 하객들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 즉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내는 돈이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돈입니다. 그래서 10대 치르고 남은 축의금을 너희 신혼 살림에 보태라 하고 자녀 통장에 싹 다 이체해주면 이건 부모 돈을 자식에게 증여한 게 되어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객 방명록과 축의 내역 장부를 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따로 보관하셔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물어볼 때 자녀의 직장 동료나 친구가 직접 낸 돈이라는 걸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아, 다행히 최근에 법이 좀 바뀌어서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 이내에는 부모님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추가로 자녀에게 보태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 5천만 원 한도에 결혼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평소에 은행 거래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자영업을 하셔서 증빙 없이 현금을 자주 쓰셔야 하는 분들이나 타지에 있는 자녀분들께 송금 자주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큰 현금을 한 번에 뽑아야 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모아두세요. 이 돈을 인테리어 공사에 썼는지, 누구 병원비로 냈는지, 메모나 증빙 서류를 챙겨두셔야 나중에 AI가 꼬투리를 잡아도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끼리 계좌 이체하실 때 그냥 금액만 보내지 마시고 무조건 통장 메모란에
병원비 대납, 생활비 정산 이렇게 이체하는 이유를 적어두세요. 귀찮더라도 이렇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몇 년 뒤에 국세청에서 이 돈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메모가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뒤돌아서면 당연히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화면의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첫째, 1천만 원 안 걸리려고 900만 원씩 쪼개서 출금하는 거 이제 절대 안 됩니다. 똑똑한 AI가 실시간으로 다 잡아냅니다. 둘째, 부부 간 6억, 자녀 5천만 원, 가족 간 이체 공제 한도는 한 번에 덜컥 주는 기준이 아니라 처음 돈을 준 날부터 10년 동안 합친 금액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자녀에게 생활비 주실 때는 몇 년치 목돈으로 주거나 그 돈으로 주식 사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달이 주기적으로 이체하셔야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 혼자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죠? 지금 스마트폰 화면 아래를 보시면 화살표가 구부러진 모양의 공유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버튼을 살짝 누르시고 카카오톡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자주 대화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분들이나 소중한 친구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오늘 영상을 꾹 눌러서 꼭 전달해 주세요. 내가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내 지인의 피 같은 노후자금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좋은 정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